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년 연애 끝에 얼마 전 결혼을 했는데 결국 이혼을 결심한 30대 여성입니다. 저도 남들처럼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리고 저랑 남편 반반씩 닮은 아이를 낳고 그렇게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는데 인생이 참으로 쉽지가 않네요. 남들이 미리부터 시댁 식구들 만나봤자 좋을 거 없다고 해서 남편한테 프로포즈를 받고 나서야 시댁 식구를 만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게 오히려 문제였나 싶기도 해요. 진작에 이상한 집구석인 걸 알았더라면 괜히 제 인생에서 3년이란 시간을 남편과 낭비할 이유도 없었을 테니까요. 남편하고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어요. 다만 처음부터 남녀 사이로 연애나 결혼을 목적으로 두고 만났던 건 아니고 제가 당시 취미생활이 하나도 없어서 이것저것 시도를 해보는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지인 중 한 사람이 그 얘기를 듣더니 자기가 아는 사람이 사진을 정말 잘 찍는다면서 한번 그 사람한테 배워보는 게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얼떨결에 남편을 소개받았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남편의 사진 실력은 제 기대 이하였어요. 못 찍는 건 아니었지만 우와 대단하다 소리가 나올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사진 실력과는 별개로 남편하고 말이 잘 통했어요. 소위 쿵짝이 잘 맞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사진을 핑계로 남편이 저에게 먼저 데이트 신청을 했고 저는 못 이기는 척 그런 남편과 약속을 잡았죠. 그리고 2달 이후엔 정식으로 사귀는 사이가 되었고요. 사귀는 동안 서로 가족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었어요. 사실 남편이나 저나 직장 생활로 바쁘다 보니 일주일에 한두 번 보는 게 전부였고 그 시간도 그다지 긴 건 아니다 보니 서로에게 집중하기 바빴지. 그 외에 관한 것은 그다지 궁금해하지도 묻지도 않았거든요. 하지만 작년 늦가을 남편에게 프로포즈를 받으면서 처음 시부모님을 만나게 되었네요. 시부모님에 대한 첫인상은 솔직히 그다지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었습니다. 일단 제 스스로가 워낙에 긴장을 많이 했던 탓에 제가 어떻게 보일지 대답은 잘하고 있는 건지 그쪽으로만 신경이 쓰였거든요. 다만 어머님 아버님 두 분 사이가 그다지 좋은 것 같지는 않대요. 그리고 역시나 제 예상대로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하길 실은 아버님이 젊은 시절 어머님 속을 많이 썩이셨답니다. 사업도 3번이나 망하셨고 그 와중에 바람까지 펴서 어머님이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다 지난 과거라며 별일 아니라는 듯 이야기를 하는 남편에게 차마 놀랐다는 반응을 보일 수가 없어 짐짓 저도 그렇구나 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은 했지만 솔직히 당황스러웠던 게 사실이에요. 아들은 결국 아버지를 닮게 돼 있다는 말도 생각나고 하지만 그때는 그래도 제 눈에 콩깍지가 씌어있기도 했고 그간 지켜본 남편은 절대 그럴 사람은 아니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황스러웠던 마음도 잠시 이내 별일 없었던 듯 결혼 준비를 이어나갔죠. 상견례는 제가 시댁에 인사를 드리고 온 뒤 1달 반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장소는 시댁과 저희 집 중간에 위치한 한정식집이었고요. 원래는 호텔 중식당에서 하려고 했는데 시부모님께서 장소가 저희 집에서 더 가깝다는 이유로 기분 나쁜 티를 내셔서 그냥 중간에 위치한 그저 그런 한정식집에서 할 수밖에 없었네요. 게다가 상견례가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아 서로 가벼운 대화가 오가기도 전에 시부모님께서 다짜고짜 저희 집에선 얼마나 지원해 주실 수 있냐고 한 2억쯤 가능하냐고 물으시대요. 어차피 오갔어야 할 대화이긴 했지만 그래도 뭐랄까 별로 보기에도 듣기에도 좋진 않았죠. 아무튼 아버님이 자꾸 2억 이야기를 하셔서 친정아버지가 그럼 우리도 2억을 해주겠다고 그렇게 얘기가 마무리되었어요. 그런데 신혼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당혹스러운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상견례 자리에서 먼저 2억 타령을 해대신 아버님께서 말을 바꾸셨거든요. 무슨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은 저 아버지한테 그냥 물어본 거지 당신이 2억을 해주겠단 소리는 아니었다나요. 어이가 없어서 제가 남편을 통해 아무래도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그러면 정확히 얼마를 해주신다는 이야기냐 여쭙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전해온 아버님이 대답은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들더군요. 저희가 당신한테 돈 맡겨뒀냐고 얼마를 해주건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되는 거지 벌써부터 자식들이 부모 재산을 가지고 묻고 따지고 하느냐고 괘씸하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정에다 이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니 친정 부모님이 뭐 그런 집구석이 있느냐고 결혼이고 뭐고 없던 걸로 하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남편에게 우리 부모님도 마음이 많이 상하셔서 당분간 결혼 이야기는 없던 걸로 하는 게 좋겠다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게 무슨 소리냐며 그제서야 자기가 시부모님이랑 제대로 단판을 짓고 오겠네 어쩌겠네 하더니 그렇게 해서 지원을 받기로 한 게 4천만 원이었습니다. 솔직히 시부모님 말씀대로 4천만 원을 해주시건 400만 원을 해주시건 그저 고맙습니다 하고 받는 게 틀린 말은 아니죠. 시부모님 두 분이 열심히 고생하셔서 번 돈이니 저나 남편이 결혼을 핑계로 무조건 요구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하지만 시부모님이 돈을 빌미로 저나 저희 부모님을 대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많이 상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도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친정 부모님께선 원래 해주신다던 2억 그대로 지원해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사위가 얼마나 예뻐서도 아니고 사돈한테 잘 보이자고 그런 건 더더욱 아니고 하나뿐인 딸 제가 고생하는 게 보기 싫어 해주시는 거라 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저희 부모님 앞에서 남편은 제대로 고개를 들지 못했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었으면 얼마나 다행이었을까요? 문제는 그나마 주시기로 한 4천도 이 핑계 저 핑계를 대시며 안 주시는 거죠. 나중엔 말씀하시기를 저희 잔금 치르기로 한 날 하루 전에 주시겠다더니 막상 당일이 되어 연락을 드리니 이번엔 또 배탈이 나서 은행에 못 가고 계신다대요. 그리고 남편도 답답하고 하니까 그럼 어떡하냐고 볼멘 소리를 한 모양이던데 그걸 빌미로 막대 먹었다고 끝까지 돈을 안 주셨어요. 그리곤 며칠 뒤 말씀하시기를 어차피 그 돈 없이도 잔금 잘 치르고 하지 않았냐며 그땐 저희가 너무 괘씸해서 주기 싫으셨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상황이 해결이 되었으니 그 4천을 1억으로 불려서 다음에 이사 갈 때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믿음이 갈 리가 없었죠. 그래도 제가 파혼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매번 그럴 때마다 남편이 정말 죽을 듯이 저에게 미안해했거든요. 자기가 중간에서 역할을 제대로 못한 탓이다. 자기도 자기 부모님이 저렇게 쉽게 말을 바꾸시는 분들인 줄은 몰랐다. 어쨌든 미안하다. 그리고 저희 친정부모님한텐 또 엄청나게 깍듯하기도 했어요. 사실 저희 친정아버지가 저를 무척 예뻐하시긴 하셨지만 늘 아들 하나 있었으면 하시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나름대로 싹싹하게 저희 아버지 기분도 맞춰드리려고 하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저도 어머님 때문에 화가 나고 속이 상해도 모진 소리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저한테는 남편 부모님이 이상하다며 욕을 하실지언정 자식이 부모를 선택한 것도 아니고 저희 시부모님이 그 모양인 게 남편 잘못은 아니지 않냐 하시며 정작 남편한테는 싫은 소리 한마디 안 하시대요. 아무튼 그래서 결국 어찌저찌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달 초에 있었던 아버님 생신을 계기로 결국 남편과 헤어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하나 싶은데 사실 아버님 생신을 앞두고 남편한테 보통 어떻게 축하를 하냐고 물어봤었는데 그 내용이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그냥 가족끼리 모여서 식사하고 선물 주고받고 뭐 그 정도 생각하면서 올해 음식 정도는 내가 하면 되려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매년 아버님 생신이 되면 아버님 형제분들이 전부 다 시댁으로 모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손님 대접은 전부 어머님이 하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그러면 어머님 생신 때는 아버님이 그렇게 챙겨드리냐? 어머님 형제분들이 다 오시는 거냐 하니까 약간 허점을 찔린 듯한 표정을 짓더니 그건 아니고 아버님 생신 때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좀 황당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평생을 그렇게 해왔다 하고 어머님이 별 말씀 없으시다 하니 제가 이러쿵저러쿵 할 건 아니다 싶어서 더 말은 안 했지만요. 그런데 남편이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이제 어머님 대신 제가 아버님 생신을 그렇게 챙겨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싫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이야 어머님 남편이니까 그렇게 해드렸는지 몰라도 나는 그렇게까진 못한다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내 또다시 당황한 표정을 하더니 그러면 저더러 어머님이랑 얘기를 한번 해보라는데 도대체 뭘 이야기를 해보라는 건지 아무튼 더는 왈가왈부하기 싫어서 일단 알겠다고 하고 넘겼네요. 그리고 아버님 생신을 이틀 앞두고 어머님께서 전화를 해오셨습니다. 저더러 아버님 생신인 건 아냐 그러시길래 안다고 했더니 그런데 어째서 가타부타 말이 없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하고 상의하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아버님 생신이면 어머님하고 아들인 저희 남편이 상의를 하면 될 일이지 남편을 건너뛰고 저랑 무슨 이야기를 하시고 싶으시단 건지 게다가 아버님 생신인 걸 제가 안다고
제가 먼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가뜩이나 남편한테 들은 이야기도 있는데. 아무튼 제가 그렇게 나가자 어머님이 남자애가 뭘 알겠냐고 걔랑 얘기를 하겠냐면서 저더러 내일 출근하지 말랍니다. 회사에는 아파서 못 간다고 하든 어쩌든 이야기를 잘하고 시댁으로 오라는 거예요. 시댁에 와서 토요일 아버님 생신상에 차릴 음식을 같이 좀 하자고요. 황당해서 잠깐 말문이 막혔지만 제가 그렇게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제 도움이 정말 필요하다 하시면 토요일 아침에 갈 수 있도록 노력은 해보겠지만 회사까지 빠져가면서 그렇게는 못한다고요. 그리고 문득 든 생각이 정 도움이 필요하시면 남편한테 얘기해보시라고 했어요. 남편이야말로 자기 아버지 생신인데 어머님이 그 정도로 도움이 필요하다시면 연차라도 내야 하지 않겠냐고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뜬금없이 저더러 친정에서 그렇게 배웠냐입니다. 친정까지 들먹이시는데 저라고 좋은 소리가 나갔겠어요? 그래서 저희 친정에선 부모님 생일상 때문에 자식더러 회사 못 가게 하는 적이 없어서 배우고 말고 할 게 없었다고 했죠. 그리고 결국 이튿날 저는 시댁 대신 회사에 갔어요. 그랬더니 남편도 서운한 티를 팍팍 내더라고요. 점심시간에 통화를 하는데 자기가 어머님이랑 통화를 했는데 혼자 음식하시느라 정신이 없으시더라. 날도 더운데 정말 고생하시는 것 같다. 제가 도와드렸으면 정말 좋아하셨을 거다. 듣다가 너무 짜증이 나서 제가 남편더러 그러니까 당신이 총대 메고 나서서 이런 거 이제 하지 말자고 말씀드리라고. 무슨 형제분들까지 다 불러서 생신 축하를 받으시냐고. 어머니 고생하시는 거 안 보이냐고. 아들로서 그 정도 말은 할 수 있지 않냐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제가 자기 아버지를 몰라서 그렇다면서. 모르긴 뭘 몰라. 자기가 사업 망하고 바람피고 어머님한테 개차반이라고 다 말해줘 놓고. 물론 그 소리를 입 밖으로 내진 않았지만요. 그리고 아버님 생신당일이었어요. 1시부터 점심 식사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혼자 고생하셨다는 말이 마음에 걸려서 오전 10시쯤 시댁에 도착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뭐 이렇게 일찍씩이나 왔냐면서 한껏 빈정거리시대요. 거기서 저도 마음이 많이 상했죠. 그런데 뒤이어 느지막이 기상하신 아버님께서 저를 보시곤 내년부턴 군소리 말고 네가 차려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내심 남편이 무슨 말이라도 해주길 바랬거든요. 어제 서로 나눈 얘기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자긴 아무것도 모른다는 식으로 먼 산만 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어이가 없어서 아버님한테 저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이야 전업주부시고 아버님 아내니까 이렇게 해주셨는지 몰라도 저는 이렇게 못한다고 대신 생신 때 맛있는 데 모시고 가서 식사 대접하겠다고 했죠. 하지만 이내 말은 똑바로 해놔야지 싶어서 형제분들은 빼고요라고 덧붙였습니다. 까놓고 매해 무슨 잔치 해드릴 일 있나요? 아무튼 저도 마음이 상했지만 저 때문에 어머님 아버님도 마음이 상하신 게 눈에 보이대요. 솔직히 제가 뭘 잘못했다는 생각은 안 들었지만 그래도 어째서인지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긴 했고요. 그래서 그때부턴 나름대로 싹싹하고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면서 분위기에 맞춰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덧 아버님 형제분들 오시고 술도 한두 잔 들어가자 아버님이 대뜸 요새 장사치들이 얼마나 돈을 더럽게 버는지 아냐입니다. 장사하는 인간들이 하는 말은 하나 믿을게 못 된다면서 오죽하면 장사꾼 똥은 개도 안 먹는다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뭘 하셨더라. 장사하는 놈들은 돈밖에 몰라서 자식 교육은 나 몰라라 하더라. 내가 아는 누구도 자식 새끼가 싸가지가 있네 없네. 그러면서 슬며시 저를 보시는데 아, 나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싶은 게 저희 친정부모님이 두 분 다 동대문 상가에서 30년째 장사를 하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결국 저랑 남편 결혼할 때 시댁에서는 한 푼도 안 해주셨고 저희 친정에서 다 해주셨잖아요. 하지만 맹세컨대 그걸로 저나 저희 부모님이 시부모님한테 생색 한번 제대로 낸 적 없는데 아무튼 그러면서 괜히 이재성 씨를 들먹이셨습니다. 당신들은 뼈대 있는 가문이지만 옛날부터 특이한 성씨들은 죄다 천한 성씨라면서 그리고 장사치들이 그 처한 성씨를 쓴다는데 제 성씨가 진짜 특이한 성씨거든요. 정말이지. 점점 열이 뻗치는 게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한테 그만 좀 하시라고 한마디 했어요. 그리곤 에라 모르겠다 싶어서 요새도 누가 사람 성씨 따지고 그러냐고. 요샌 다 재산 따지고 인품 본다고. 저도 재산이나 따지고 인품이나 볼 걸 그걸 안 본 게 너무너무 후회가 된다 하곤 뒤도 안 돌아보고 제 집만 챙겨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불이 나게 쫓아와서는 그래도 이렇게 가면 어쩌냐면서 앞으로 시부모님을 어떻게 보려고 그러냐대요. 그래서 안 보려고 그런다고 소리를 질렀죠. 내가 너 뭘 보고 결혼한 건지 착하디 착한 마음씨? 그것도 생각해보니 죄다 헛소리라고 아주 그냥 되는 대로 저도 막 내뱉은 것 같아요. 너무 성질이 나니까 말이 되나 안 되나 따질 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튿날 남편한테 이 결혼 없던 걸로 하자 했어요. 다행히 혼인신고는 서류 작성까지 다 끝내놓고 같이 가서 신고할 시간이 여의치가 않아 못하고 있었는데 저희 조상님이 도우셨다 싶대요. 친정부모님까지 저희 집에 오셔서는 남편한테 쓸데없이 우리 원망하지 말라셨어요. 그리고 시부모님한테도 전화하셔서 장사치니 뭐니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닌데 어디 가서 돈이라도 벌라고 아들 하나 장가 보내면서 부모가 돼서는 쪽팔리지도 않았냐고 한마디 하셨다네요. 진짜 양반 집 구석이면 이런 경우 없는 짓거리 하겠냐면서요. 그리고는 뭐 결국 아버님하고 저희 친정아버지하고 서로 쌍욕하시면서 싸우신 것 같은데 저희 친정아버지 표정이 밝으신 걸로 봐서는 제가 걱정할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몇 달 만에 결혼 생활 종치고 나니까 여러 가지로 회의감도 들고 사람들 보기도 민망스럽고 정신이 없네요.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그래도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기 전에 발을 뺐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힘내서 이 시간도 견뎌봐야겠죠.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들 하나 장가 보내겠다고 정신 나간 짓도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어머님 때문에 아니 그런 어머님을 보고도 끝까지 저더러 가족끼리 그런 거 하나 이해 못 해주냐고 우겨대는 미친 남편 때문에 갈라서기로 한 30대 여성입니다. 왜 이런 인간들 때문에 제가 피해를 받아야 하는 건지 생각할수록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네요. 하지만 좋은 이야기도 아닌데 친구들한테 말하기도 뭐하고 저만큼이나 속상해하시는 친정부모님과 몇 번을 곱씹을 수도 없어서 이렇게 익명의 힘을 빌려 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답답한 가슴이 좀 풀어질까 싶어서요. 남편하고는 대학교 캠퍼스 커플이었어요. 하지만 제 나이 20, 남편 나이 21에 만나서 고작 반년 정도 사귀다 남편이 군대에 가면서 자연스레 헤어졌네요. 하지만 인연은 인연이었는지 대학 동기들 모임에서 다시 만나 결국 부부의 영까지 맺었습니다. 다시 만났을 때 남편은 회사를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들으면 아거기 할 정도로 제법 규모 있는 곳이었죠. 그리고 저는 친정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 친정아버지께서는 할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을 물려받아 하고 계셨는데 워낙 오래된 고정 손님들도 많고 하다 보니 한마디로 남주긴 아깝다. 그러니 제가 했으면 하셨거든요. 아무튼 그런데 남편과 결혼식을 올리고서야 저는 정말 꿈에도 생각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할까 싶은데 보통 다른 부부들은 신혼집을 먼저 구하고 식을 올리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순서가 좀 뒤죽박죽이었어요. 남편 직장이 지방에 있다 보니 당장 살림을 합칠 상황이 못 되었거든요. 그래서 식을 먼저 올리고 당분간 각자 집에서 생활을 하다가 남편이 서울로 올라오기로 되어 있던 올해 신혼집을 구하는 걸로 얘기가 되어 있었죠. 물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저희 쪽에선 그럼 식도 좀 천천히 올리면 되지 않냐 했는데 남편 말로는 아버님 건강이 썩 좋지가 않으셔서 식이라도 먼저 올렸으면 좋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식을 먼저 하고 신혼집은 천천히 알아보기로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다 작년 가을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제가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예상보다 조금 일찍 그러니까 11월 말부터 서울에서 근무가 가능할 것 같다고 해서 좀 서두르게 된 거죠. 그런데 남편이 이상하게 돈 이야기만 나오면 뭔가 자꾸 피하는 느낌이 돼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도무지 안 되겠다 싶어서 혹시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냐고 캐물었습니다. 남편은 아니나 다를까 그날도 그런 게 어디 있겠냐면서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했고요. 하지만 제가 죽어라 물고 늘어지니 결국은 자기도 더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저더러 너무 놀라지 말라면서
지금 당장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참고로 처음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남편이 모아둔 돈이 1억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돈을 도대체 다 뭐 했냐고 혹시 주식이나 코인 같은 걸 한 거냐 따졌어요. 그러자 남편이 한다는 말이 아주버님한테 빌려줬답니다. 아주버님이 정말 잠깐만 쓰고 주겠다며 빌려달라고 사정을 해서 모른 척할 수가 없었다면서요. 참고로 아주버님은 미혼이고 남편보단 4살이 더 많아요. 그리고 여담이지만 결혼 전에 2번 만났었는데 2번 다 별로 좋은 기억으로 남진 않았네요. 아주버님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시댁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사실 연애 때만 하더라도 시댁 사정에 대해선 잘 몰랐어요. 남편이 워낙 시댁 이야기를 잘 안 하기도 했고 저도 뭐랄까 남편이 말하는 방식이라던가 하고 다니는 모습을 보고 추측컨대 그렇게 이상한 집에서 컸단 생각은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을 거라고 막연히 짐작하곤 별달리 궁금해하질 않았죠. 남편이 알뜰한 면이 있긴 해도 야박한 사람은 아니라서 시댁 형편이 어려울 거라곤 상상도 못했고요. 게다가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나선 원래 시댁에 가서 인사를 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말하길 어머님이 원래 집에 사람 오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 하신다며 웬만하면 밖에서 만났으면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땐 저도 어머님께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컸으니 굳이 어머님이 내켜하지 않아 하신다는데 고집을 피울 이유가 없었죠. 저도 시댁에 가는 것보단 밖에서 뵙는 게 편하겠다는 생각도 했고요. 그래서 시댁의 상태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제 눈으로 확인할 기회가 마땅히 없었어요. 그러다 결국 청첩장까지 나오고 나서야 처음으로 시댁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때 솔직히 저도 사람인지라 실망을 안 했다면 거짓말이에요. 처음 시댁에 도착해 집 안으로 들어서는데 여기에 어머님, 아버님, 아주버님 그리고 남편까지 넷이 산다니 생각만으로도 갑갑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대단한 궁궐 같은 집에서 사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성인 4명이서 방 2개짜리 아파트라니. 그래도 뭐 결혼 자체를 한 해 만에 그런 생각은 안 했습니다. 어차피 남편이 모아둔 돈도 있었고 저도 모아둔 돈이 있었고 그리고 저희 친정부모님께서 저 시집 갈 때 그래도 어느 정도 해주실 거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름대로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이 힘든 상황에서 얼른 내 남편이라도 데리고 나와야지 했는데 막상 집을 알아보려고 하니까 남편 돈이 아주버님한테 다 묶여 있다고 하니 제가 환장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나랑 상의도 없이 그 큰 돈을 아주버님한테 홀랑 다 빌려준 거냐고. 정말이지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대요. 그러자 남편이 자기도 답답하다면서 미치겠다더니 조금만 더 기다려보잡니다. 그래도 설마 가족인데 나 몰라라 하겠냐고요. 어쨌든 이 이야기를 친정에 안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튿날 친정부모님께 남편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죠. 그리고 조마조마했는데 역시나 친정아버지께서 정말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가뜩이나 여러 가지로 마음에 안 드는데 제가 좋다 해서 어쩔 수 없이 허락하신 결혼이었거든요. 친정어머니도 그러면 뭐 집을 우리더러 해달라는 거냐면서 제 남편이고 시댁 식구들이고 뻔뻔하다며 혀를 내두르시대요. 그리고 솔직히 제 입장에선 무슨 말도 하기가 어려웠어요. 친정부모님의 속상하신 마음이야 이해가 됐지만 그렇다고 같이 남편 욕을 하자니 그러면 남편하고 사는 제가 뭐가 되나 싶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서 일을 어쩌면 좋냐니까 친정부모님이 뜻밖의 제안을 하셨습니다. 저랑 남편더러 친정에 들어와서 살라고요. 사실 친정부모님은 2분이서 50평대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셨고 그래서 2분이 방 하나씩을 쓰고 계셨어도 방 2개가 남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저희 둘이 들어가서 사는 게 전혀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었죠. 그래서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고 남편도 솔직히 자기가 존대실래 따질 상황이 못 되어서 그런가 군소리 없이 그러자 하대요. 그렇게 저희는 작년 11월부터 친정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친정부모님이 됐다고 하셨지만 염치가 있으니 다달이 100만 원씩 드리겠다 했어요. 이걸 가지고 남편은 시댁엔 안 드리냐며 입을 삐죽거렸지만 제가 그러면 우리 집엔 월세라도 따로 드릴 거냐니까 더는 말은 안 하대요. 그리고 사실 제가 그렇다고 친정에서 살림을 한 것도 아니고 전 정말 편하게 지냈거든요. 결혼 전이랑 별다른 거 없이요.
하지만 남편은 달랐을 거예요. 눈치도 보였을 거고 저만큼 편하진 않았겠죠. 하지만 전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상황이 어느 정도는 남편 스스로 자초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남편이 안쓰럽진 않더라고요. 한편 그렇게 친정살이를 시작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정말 황당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저더러 집들이 안 하냐고 물으셨거든요. 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아니, 돈이 없어서 친정에 빌붙어서 사는 마당에 무슨 집들이냐고 따지고 싶은 걸 가까스로 억누르고 저희 집도 아닌데 무슨 집들이를 하냐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삽니다 하고 한번 보여주는 게 당연한 너 아니냐대요.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그런데 그 와중에 남편이 한다는 말이 어머님 입장에선 아들이 처가살이 한다니 걱정이 돼서 그러시는 거 아니겠냐며 그냥 어머님 마음 편하시게 한번 오시게 하면 안 되겠냐는 겁니다. 제가 그런 남편더러 시부모님의 아주버님까지 여기 오신다고 하면 우리 부모님은 얼마나 불편하실지 그런 건 걱정 안 되냐고 따졌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또 그냥 미안하다고 얼버무리는데 이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남편이 제 눈치를 너무 안 보는 것도 마음에 안 들었지만 한편으론 혼자 괜히 제 눈치를 보면 그건 그거대로 꼴 보기가 싫더라고요. 특히나 시댁 문제로 남편이 기가 팍 죽어있을 때면 정말 속에서 울분이 차오르는 것 같았죠. 아무튼 결국 한번 초대하기로 했어요. 친정부모님도 같은 부모로서 그 마음이 아예 이해 못할 건 아니라고 하시면서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집들이 당일이 되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머님이 먼저 집들이라고 하셔놓고는 정작 당신은 빈손으로 오셨더라고요. 저는 둘째치고 저희 부모님 앞에서 남편 체면도 있는데 말이죠. 정말이지 제가 다 민망하대요. 게다가 친정어머니께서 출장 뷔페를 불러 집들이 음식을 준비해 주셨는데 어머님은 계속해서 음식은 그래도 정성인데 며느리한테 밥 한 끼 얻어먹어보기 힘들다며 어찌나 싫은 소리를 하시던지. 그러니 저희 친정부모님도 표정 관리를 못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해주신 것 없다고 시부모님이 아닌 건 아니지만 저도 어머님의 뻔뻔함에 정말 질려버렸고요. 그래도 그럭저럭 집들이가 끝났고 이후로는 한동안 별 문제 없이 지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아주버님이 가져간 1억에서 딱 1,000만 원 갚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주면서도 얼마나 자기 힘든 내색을 하던지 게다가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저희한테 너네만 잘 살면 다냐면서 어디 좋은 여자 없냐? 자리 좀 만들어봐라. 정말 가지가지 한다는 게 이런 건가 싶대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시댁에 거리를 두고 지냈고요. 그런데 집신도 짝이 있다더니 올 초여름 아주버님한테 여자가 생겼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나이도 10살이나 어리고 승무원이라대요. 도대체 아주버님의 뭘 보고 그 아가씨는 좋다고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다가 하긴 나도 별 볼 일 없는 내 남편한테 콩깍지가 씌어서 결혼했지 싶어 더는 궁금해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그 둘을 어떻게든 결혼을 시키셔야겠다고 혈안이 되어 계셨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경우 없는 생각을 해내실 수가 있었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8월이었어요. 하루는 남편이 곧 있으면 장모님 생신이신데 어디 여행이라도 다녀오는 게 어떠냐 그러대요. 대신 자기는 빼고 가라면서요. 자기도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갖고 싶다면서. 그리고 솔직히 그 마음이 아예 이해 안 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 여름 휴가 겸 어머니 생신 축하 겸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행지에 도착한 지 이틀 만에 친정어머니가 계단에서 넘어지시면서 다리를 다치셨어요. 그래서 현지에서 병원을 가긴 했지만 한국만 못한 시설도 문제였고 일단 거동이 어려워지니 여러 가지로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표를 구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남편에겐 연락을 못했어요. 원래는 당연히 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남편에게 이야기한들 뭐 달라질 것도 없었고 남편이라도 모처럼 생긴 자유시간에 마음 편히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나름대로 배려한답시고 연락을 안 했던 거죠. 아무튼 집에 도착해 현관에 들어서는데 신발장에 못 보던 신발들이 놓여있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생각하는 순간 TV 소리와 함께 어머님 목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아, 남편이 시부모님을 불렀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짜증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일단은 친정어머니부터 방으로 모시려고 어머님 저 왔어요 하고 들어가는데
저희 남편은 안 보이고 시부모님하고 아주버님, 그리고 웬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어머님을 쳐다보니 어머님도 정말 당황한 얼굴이셨고, 그런데 그때 그 여자가 저랑 저희 어머니를 가리키며 누구냐대요? 그리고 어머님의 대답이 가관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저는 둘째 며느리라 하시면서 저희 어머니는 이 집 청소해주는 도움이란 식으로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제가 듣다가 황당해서 청소해주는 아줌마요? 하고 되물었어요. 그러자 어머님이 되도 않는 윙크를 하시면서 저한테 조용히 하란 식으로 눈치를 주시는데, 솔직히 알게 뭐예요. 참을 수가 있어야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저희 어머니더러 도우미 아주머니라고 하신 거냐고 또다시 따졌어요. 그리곤 그 여자한테 뭘 어떻게 듣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여긴 내 친정집이라고 그러니 나가달라고 했네요. 그러자 그 여자가 상황 파악을 하느라 그런 건지 정신 나간 표정을 잠깐 짓더니 어이없다며 혼잣말을 중얼거리다 휙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러자 아버님이 이럴 줄 알았다며 큰 소리를 내셨고, 그러는 와중에 주차하고 뒤늦게 올라오신 저희 친정아버지와 맞닥뜨리게 되셨습니다. 친정아버지께서 사돈이 지금 이 시간에 왜 우리 집에 와 계시냐 물으셨고, 그때부턴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남편에게 전화해 어디냐니까 집이라는 뻥을 치길래 내가 지금 집이니까 헛소리 하지 말랬더니 다급한 목소리로 집에 아직 안 들어갔지? 들어가지 말고 밖에서 만나자 하는데, 이 인간도 다 아는구나 싶어서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내 남편이 집에 오면서 모든 전말이 밝혀졌습니다. 어떻게든 그 여자랑 아주버님을 결혼시키겠다는 욕심에 어머님이 마치 재산 꽤나 있는 시댁처럼 보이려고 저희 부모님과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저희 집에 그 여자를 초대했던 거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자기 말론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서 자리를 비웠었다나 어쩐다나 핑계가 어떻건 간에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제가 이러시는 거 다 사기라고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사기나마나 당신은 당신 아들 장가만 보내면 된답니다. 자식 위해서 부모가 무슨 짓인들 못하겠냐면서요. 황당하고 기도 안 차대요. 그리고 결국 그 일로 저와 남편까지 대판 싸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러려고 나한테 친정 부모님 모시고 여행 가라 한 거냐고 따졌고, 남편은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라면서 저더러 덕분에 형 결혼은 쫑났다고 좋기도 하겠다며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막말로 우리 돈도 다 못 갚으셔놓고 결혼이 가당키나 하냐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그게 왜 우리 돈이냐고, 내 돈이라고, 그리고 내 돈으로 내가 내 형 도와준 건데 네가 왜 난리냐고 그러면서 저더러 관심 끌어대요. 뒤통수를 정말 망치로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결혼할 땐 네 거 내 거 없이 서로 힘을 합쳐 같이 잘 살자는 거 아니었나? 게다가 정작지는 내 친정에서 빈대부터 사는 주제에 정말이지 분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더라니까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 너도 내 부모님 집에서 짐 싸서 나가라고 했어요. 이제 와서 네 거 내 거를 따지는 너를 보니 오만 정이 뚝 떨어진다고. 그러니 가서 네 가족들이랑 살라고 했죠. 그리고 그렇게 저희는 갈라섰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친정아버지의 불같은 반대로 혼인신고는 나중에 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신의 한 수가 될 줄은 몰랐네요. 재산이나 마나 제가 남편한테 받으면 받아야지 나눌 것도 없었고요. 어머님께 큰아들 장가 보내시려다 둘째 아들까지 이혼시키시니 기분이 어떠시냐고 저도 너무 분해서 그러고 대들기도 했네요. 당연히 아주버님 혼사 자리는 파토가 났고요. 남편은 남편대로 뭐 미안하네 어쩌네 다시 시작하자는 둥 자기가 1억을 만들어 오겠다는 둥 혼자 문자에다 대고 아주 생쇼바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1억이 아니라 10억을 들고 와도 절대 싫다고 했네요. 가진 거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양심 없고 뻔뻔한 그 심보가 문제라고. 앞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분수에 맞게 살라는 말을 못 해준 게 좀 아쉬울 뿐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4년 만에 이혼을 결심한 50대 여성이에요. 결혼 생활 횟수에 비해 제가 나이가 많죠.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나 싶은데
원래 결혼 생각이 없었는데 뒤늦게 남편이란 사람을 만나 팔자에도 없는 결혼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후로 사실 돌이켜보면 그동안에도 별의별 일이 있었지만 아이를 핑계로 먹고 사는 걸 핑계로 어영부영 넘어갔던 게 사실이에요. 뒤늦게 한 결혼이었던 만큼 남들 눈에 잘 사는 걸로 보였으면 싶어서 어떻게든 이혼만큼은 피하고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얼마 전 그 일을 겪고 나니 제 인생이 안타깝고 더는 이렇게 못 살겠다 싶네요. 남편하고는 먼 친척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남편은 당시 공장 생산직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회사원이었어요. 남편이나 저나 솔직히 별 볼 일은 없었지만 저는 남편의 근면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성격이 마음에 들었고 남편은 남편대로 수더분하면서도 알뜰살뜰한 제가 좋았다대요. 어느 다른 연인들과 마찬가지로 작은 다툼이 있기도 했고 서로 헤어지니 많이 한 적도 있지만 그래도 결국 연애 2년 만에 남편이 먼저 결혼하자 했고 저도 남편 정도면 결혼 상대로 나쁘지 않다는 생각에 그러자 했습니다. 결혼 당시 양가에서 특별히 받은 건 없어요. 아버님은 일찍이 돌아가셨고 이후로 어머님과 남편 그리고 시동생과 신우까지 그렇게 네 식구가 의지하며 살았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집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비록 부모님은 두 분 다 건강하셨지만 제가 시집 간다고 한몫 챙겨주실 만큼의 재산은 갖고 계시지 않았으니까요. 그나마 다행히 두 분 앞으로 집 한 채 있고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않을 정도는 되셨으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이었죠. 아무튼 시댁에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마당에 저라고 딱히 친정에 손을 벌리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남편도 그건 자기 체면이 안 선다며 내키지 않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모아둔 돈에 대출 좀 받아서 그렇게 빠듯하게 결혼 생활을 시작했네요. 그런데 결혼한 지 1년 만에 아주 난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시동생이 빚을 얻어서 그 돈을 죄다 어떤 여자한테 가져다 바쳤다는 거예요. 더 어이가 없는 건 정작 그 여자를 만나본 적도 없었다는데 뭐에 홀려서는 그런 짓을 한 건지. 경찰에 신고도 했고 수소문도 해봤지만 결국 돈은 1원 한 푼 되찾지 못하게 생겼더라고요. 아무튼 상황이 그렇다 보니 결국 어머님께서 집을 팔아 그 빚을 갚아주시겠다 하대요. 아직 앞길이 구만리 같은 아들이 돈 몇 푼에 쓰러지는 꼴을 어떻게 보냐면서. 그런데 솔직히 어머님 집이라고 해봤자 20평 남짓의 오래된 빌라였거든요. 그러니 돈이 얼마 되지도 않았죠. 게다가 문제는 집 팔아서 시동생 빚 갚아준다 하니까 남편의 여동생 그러니까 신우가 난리를 치대요. 왜 둘째 오빠만 챙겨주냐. 자기도 자기 몫을 달라면서요. 이때 솔직히 아무리 남편 동생들이라지만 참 보기 안 좋더라고요. 어떻게 하나같이 철이 없어도 저렇게 없을 수가 있나 싶은 게. 어쨌든 결국 어머님 집값이 절반이 시동생과 신우 몫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저는 그렇게 기분이 상한다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어머님 재산이니 어머님이 누구에게 주시든 어떻게 쓰시든 제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었는데 저렇게 다 퍼주시고 나면 어머님은 어디서 어떻게 생활을 하시려고 하나 하는 거였죠. 실제로 집을 팔고 나서 갈 곳이 마땅찮아 이모님네 며칠 계시다 저희 집에 와 계셨거든요. 그런데 남편 말로는 발품 팔고 하면 왜 집을 못 구하겠냐며 걱정 말라고 큰 소리를 치대요. 하지만 결국 제 걱정이 현실이 되고 말았죠. 어머님이 저희 집에 와 계신 지 어느덧 한 달쯤 되던 때 남편이 저더러 할 말이 있다고 하더니 일단은 미안하게 됐다면서 자기가 아무리 알아봐도 어머님이 혼자 지내실 만한 곳을 찾기가 어렵답니다. 솔직히 아무리 서울이 아니라고 해도 4천만 원 남짓으로 집을 구한다는 게 쉽지 않을 거란 걸 전 진작에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의 말에 크게 놀라진 않았어요. 오히려 그럼 그렇지 싶었달까요. 하지만 문제는 뒤에 이어지는 남편의 말이었습니다. 남편이 어머님도 이제 우리 집에서 생활하시는데 익숙해지신 듯하니 당분간 이렇게 살면 어떻겠냐 했거든요. 솔직히 남편이 이렇게 물어오면 어쩌나 생각을 못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애써 현실 부정을 하곤 했었는데 진짜 남편 입에서 그 얘기가 딱 나와버리니까 한마디로 눈앞이 깜깜하대요. 하지만 결국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돈이 없다는데 무조건 싫다 안 된다 하며 어머님더러 나가시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애가 없었으니 나중에 아이방으로 쓰려고 했던 방을 어머님께 내어드렸어요. 그리고 남편에게는
나름대로 노력하겠지만 그래도 나도 직장 생활을 하니까 어머님이 살림은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솔직히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자기 어머니가 그래도 그렇게 꽉 막힌 분은 아니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처음 한두 달은 제가 출근하고 나면 어머님이 집안일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다만 어머님이 연세도 있으시고 저랑 생활 방식도 다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부딪히는 부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특히 청소 같은 경우 저는 하루에 한 번은 꼭 진공청소기를 하는 편이었던 반에 어머님은 눈에 띄는 큰 것들만 치우셨는데 그나마도 쓰레기통에 버리시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당신 눈에만 안 띄게 소파 밑에 밀어 넣으신다던가 대충 한쪽으로 밀어두시기 일쑤셨죠. 심지어 한 번은 당신이 드신 과자 껍데기를 쬐다 당신 이불 밑에 넣어두신 적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러시면 집에 벌레 생기고 안 좋다 한마디 하니까 두면 알아서 버릴 걸 기어이 한마디라도 하고 싶어서 그런다며 마치 제가 시비를 건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니 치사하고 더럽다고 그럴 거면 네가 다 알아서 해라 하시는데 정말 몰아달리 할 말이 없더라니까요. 그런데 또 빨래를 하실 때는 어찌나 깔끔을 떠시던지 걸핏하면 세탁물에 락스를 넣으시더라고요. 전 처음에 왜 제 옷들이 얼룩덜룩해지는지 이해를 못했는데 알고 보니 온갖 빨래를 죄다 같이 빠시면서 거기다 락스를 들이부으셨던 거죠. 더 황당한 건 정작 어머님 옷을 빨 때는 안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이 몇 번이고 반복되고 나서야 어머님이 살림하기 싫다는 걸 그런 식으로 시위하셨다는 걸 알겠더라니까요. 하지만 남편에게 이야기를 한들 남편은 오히려 제가 어머님을 모함한다는 식으로 오해를 할 뿐이었고 그러니 저도 더는 남편한테 하소연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후로는 그냥 제가 되는 대로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렇게 살림을 했어요. 힘들어 안 되겠다 싶은 날은 남편한테 하라고 시켰고요. 그러면 어머님은 그게 또 못마땅하셔서 집에 여자가 둘이나 있는데 왜 남자가 살림에 손을 대냐고 역성을 내셨지만 저도 저대로 제 방식대로 밀고 나갔네요. 그러니 어머님하고 제 사이는 날이 갈수록 불편하고 안 좋아질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저를 힘들게 하는 건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과 합가한 지 1년 좀 지나서 제가 지금의 딸을 갖게 되었어요.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여전히 살림을 도와주실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시대요. 오히려 어머님은 당신은 예전에 임신한 상태에서 애 하나는 없고 애 하나는 손잡고 그런 와중에도 살림을 했네 돈을 벌었네 그런 말씀이나 하셨으니 한마디로 엄살 떨지 마라 유세 부리지 마라. 솔직히 그럴 생각도 없었지만 그런 어머님의 반응에 참으로 서운했고 그때진 응어리는 10년이 지나도 풀어지지가 않네요. 아무튼 그래도 다행히 그때 제가 다니던 회사 사장님이 저를 워낙 좋게 봐주셨거든요. 그래서 마음 편히 애 낳고 오라고 해주셔서 덕분에 1년 반 후에 회사에 무사히 복귀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회사에 안 나가고 집에 있던 그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구구절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한마디로 지옥 그 자체였거든요. 그래도 제가 한 가지 어머님께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있다면 저희 딸이 어린이집 가기 전까진 그나마 어머님 덕을 봤다는 거예요. 물론 공짜는 아니었어요. 전 좀 어이없다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처음부터 어머님을 모시기로 하고 제가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어쩌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어머님을 모시게 된 상황에서 어머님한테 고생한다 수고한다 한마디 못 들어봤었거든요. 생활비는커녕 저 뭐라도 하라고 단돈 10,000원 주신 적도 없으시고요. 제가 돈 10,000원이 없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솔직히 제 친구들은 시어머니가 이거 사주셨다 저거 사주셨다 별자랑을 다 하던데 저는 그쪽으론 참 복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 제가 아이를 두고 출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땐 그래도 솔직히 이번만큼은 어머님이 도와주실 거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얼마라도 챙겨드릴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먼저 얼마를 줘야 애를 봐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 말이라는 게 아다르고 어다르다는데 기분이 영 별로대요. 게다가 어머님이 부르신 액수가 제가 생각한 액수보다 훨씬 높은 거예요. 그나마 이 부분은 남편이 어머님한테 사정사정해서 좀 깎았지만요. 그래도 어쨌든 덕분에 회사 계속 다니면서 돈 벌고 애도 잘 커졌고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네요. 하지만 이런 감사한 마음과 별개로 지난 세월 동안 제가 생각해도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어머님의 꼬장꼬장한 성격에 절하고 매번 내내내하고 절절매가며 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생전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지 않으니 어디 의지할 데가 없었죠.
게다가 시동생이랑 신우는 걸핏하면 어머님 뵈러 온답시고 저희 집을 드나들었는데 그러면 어쨌든 손님이라고 밥은 먹여 보내야 할 거 아니냐며 그렇게 어머님이 저한테 이거저거 하라고 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짜증나는 건 밥솥에 멀쩡하게 밥이 있는데도 가탄밥을 대접하는 거라며 밥까지 새로 하게 하셨는데 나중에는 진짜 밥이고 뭐고 다 집어 던져버리고 싶더라니까요. 게다가 시동생들은 그렇게 거진 10년 가까이 우리 집에서 툭하면 밥 처먹고 가놓고 생활비는 돈 10만 원도 내놓지를 않대요. 제가 만약 시동생이건 신우건 그쪽 입장이었으면 내 엄마 모시고 사는 형수가 올케가 고맙고 안쓰러워서라도 그렇게 입 싹 닦진 못했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러다 제가 올 초 크게 아팠어요. 병원에서는 뭐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 것 같다는데 제가 느끼기에 이건 다 스트레스 때문이다 싶대요. 그리고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랬는지 그때만큼은 손가락 하나 까딱도 하기 싫더라고요. 하지만 금요일 저녁 퇴근하고 온 저를 보자마자 어머님이 냉장고에 찍어 먹을 게 하나 없다며 저더러 찌개를 끓여라 어째라 하시는데 진짜 그냥 너무 힘들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께 제가 식사 시켜드릴 테니 애하고 그거 드시라 하곤 설렁탕 시켜드리고 전방에 들어가서 잤어요. 정말 기절하듯 잠에 들었죠. 그런데 약 때문인지 원래 제가 주말에도 아침 6시 반에는 눈을 뜨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터 가족들 아침 식사도 준비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날따라 제가 9시에 눈을 떴습니다. 아니, 사람이 살다 보면 늦잠 좀 잘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게다가 제가 아팠잖아요. 그러면 어머님 입장에선 한 번도 그런 적 없던 며느리가 잠에서 깨질 못하고 있으니 걱정을 해주시는 게 정상 아닌가 싶은데 제가 서둘러 방에서 나갔더니 거실에서 어머님이 정말 저를 무섭게 노려보고 계셨어요. 아마 제가 언제쯤 일어나나 안방문만 째려보고 계셨던 모양이래요. 아무튼 제가 어머님께 식사는 하셨냐니까 대답은 안 하시고 그 옆에 앉아있던 제 딸한테 사람이 이래서 배워야 되는 거랍니다. 배운 게 없으니 어른 공경할 줄도 모르고 지 도리도 못한다면서요. 그러면서 너는 그렇게 살지 마라 하시는데 그게 할머니가 손녀한테 할 소린가요? 다행히 딸은 어머님이 왜 그런 소리를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눈치였지만 저는 정말 속에서 열불이 났어요. 그래서 그나마 차려드리려던 아침도 때려치고 다시 방에 들어갔네요. 그랬더니 안방문에다 대고 어머님이 늙으면 죽어야지 하시는데 그 소리 하루 이틀 듣는 것도 아니었기에 별 생각도 안 들대요. 그런데 그날 늦은 오후 남편이 집에 오니 어머님이 무슨 어린애 마냥 저희 남편을 붙들고 또 하소연을 하시더군요. 제가 당신을 일부러 굶겼다면서 제가 바로 옆에 있는데 미친 X, 개 X 해가시면서 말이죠. 원래도 생각 없이 말을 막 하시는 분인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 정도인 줄은 몰랐기에 황당 그 자체였어요. 그리고 저를 더 열받게 한 건 어머님 얘기를 듣고 있는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남편이 어머니 많이 섭섭하셨구나, 속상하셨구나 하며 맞장구만 치고 있지. 한 번을 저한테 욕하지 말란 소리를 안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결국 보다 못한 제가 어머님한테 아무리 화가 나셔도 저한테 그런 쌍욕은 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제 손목을 휙 잡아 끌어 안방으로 데리고 가선 한다는 소리가 노인네가 무슨 소린들 못하겠냐는 겁니다. 나라님한테도 저렇게 욕하시고 돌아가신 아버님한테도 저렇게 하시는 분이라면서 저더러 그러려니 하라나요? 어이가 없어서 나라님한테 건 돌아가신 아버님한테 건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어쨌든 나는 이대로는 못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날이 때까지 어머님한테 뭐 인정받자고 그 비위 맞추고 산 건 아니지만 처음 아침밥 한 번 안 차려드렸다고 그런 쌍욕을 먹어야 한다곤 생각 안 한다고 이거 사과 못 받으면 더는 같이 못 산다 했죠. 그러자 남편이 저더러 미쳤냐입니다. 어디 대들 상대가 없어서 어머님을 상대로 그러냐면서 세상 천지에 시어머니한테 사과받겠다고 드는 며느리는 저밖에 없을 거라나요? 그리고는 저더러 한다는 말이 솔직히 제가 어머님한테 뭘 얼마나 해드렸다고 유세냐대요. 어차피 어머님이 안 계셨어도 우리 가족 삼시세끼는 먹고 살았어야 하는데 거기다 숟가락 젓가락 하나 더 올린 거 아니냐고. 그래놓곤 이제 와서 얼마나 어머님을 위해드린 척 하지 말라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남편더러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랐다. 소름 끼친다 하곤 이혼하자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저더러 헛소리 좀 하지 말랍니다. 그냥 저 하나만 참고 넘어가면 될 걸 괜히 일 키우지 말라나요? 그리고 솔직히 이후로 또 몇 달 동안
이혼 생각을 하면서 정작 행동엔 옮기지 못하고 있었어요. 가장 마음에 걸린 건 아무래도 딸하고 돈이었죠. 딸을 제가 키우고 싶은데 그러면 살 곳도 마련해야 하고 어쨌든 제가 직장이 있긴 했어도 이혼하고 나면 수입이 반토막 나는 거니 그걸로 둘이 살 수 있을까 걱정도 되었고 그래서 이도저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달 초 저희 어머님이 위암 판정을 받으셨네요. 3기로 넘어가기 직전이라고요. 그리고 그제서야 어머님 병수발을 누가 들 거냐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물론 시동생하고 신우는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자기들은 못한다고 나왔지만요. 그런데 웃긴 건 저희 남편은 당연히 제가 해드려야 된다는 식인 거예요. 제가 평소에 제대로 못 챙겨드려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는 식으로 몰아가더니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니냐고요. 어이가 없어서 난 당신하고 이혼할 건데 내가 왜 어머님 병수발을 들겠냐고 안 한다 했죠. 그러자 남편이 그때부터 하루는 저를 달랬다가 하루는 윽박을 질렀다가 아주 난리도 아니대요. 그렇지만 저 솔직히 저희 어머님 위암 걸린 거 인간 대 인간으로 안타깝긴 한데 며느리로선 하나도 불쌍하지 않아요. 고소하다, 잘됐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제가 어떻게 해드리고 싶다, 도와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은 안 생기네요. 그리고 저는 결국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도 제 나름대로 따로 찬 주머니가 있었기에 이혼을 위해 변호사도 샀어요. 이제 미뤄왔던 숙제를 해야 할 시간이란 마음으로 하나씩 준비해서 해결해 나가려고요. 어머님 병간 오고 나발이고 그건 남편 사정이고 저는 이제라도 제 인생을 되찾아야겠습니다. 딸은 어디까지 알고 이해하는 건진 몰라도 저더러 자긴 제 편이라대요. 솔직히 딸한테는 그냥 미안한 마음뿐이에요. 아무튼 이제라도 네 엄마, 네가 한번 챙겨가며 살아봐. 장담컨대 얼마나 다루기 힘든 양반인지 너도 금방 깨닫게 될 거고 나한테 진짜 고맙고 미안해서 피눈물을 흘리게 될 거라고 얘기해주고 싶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